안녕하세요. 네, 조사학과가 공부입니다. 지금 수학을 맡고 있고요. 어르신들 많이 있어 잘못했어요. 오늘 뭐 설명에는 주요 관점이 저희는 방학 동안 나갈 프리하고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시험 난이도하고 다른 학교에서 받는 거와 기대학교가 어떤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원장님이 설명하시고 입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시에 관련돼서 어머니들이 더 많은 관심들이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아이부터 이과 아이인데 학부모를 해도 대학을 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근래 이제 문제점 얘기해가지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더 얘기 들어보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자사고를 없앤다 어떤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지금 매번 저희가 와서 시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는 아이들은 시습을 좀 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원이 너무 크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별로 이제 보충이라든지 이제 진도가 다른 아이들 부를 때에는 주말에 아이들이 보통 8시에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막 부르거나 진행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불러서 학교 부교재라든지 그리고 아이가 부족한 거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평일에도 아이들이 옵니다. 평일에 오면 왔을 때는 아이들이 그 주에 배웠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은 저희가 다 이제 모아놓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고3 제가 이거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고3 6월 모의고사예요. 4월달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가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컷이 72점이었어요. 상당히 낮았어요.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도 현재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게 킬러 문항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킬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모의고사 나왔을 때 8번, 10번 이런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계산을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지만 저는 이제 뭐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부족한 아이들은 부족한 대로 뭐를 좀 열심히 얘기하냐면 1학년 때 딱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냥 저는 수시는 안 될 거고 그냥 정시로 가야 되겠어요. 또 진짜 수시로 3년 동안 준비해서 대학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 중에도 내신이 이제 부문고 다니는데 전교 2등이 1.4인가 4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전교 1등 아이가 1.2 정도 되는데 물어봤어요. 내가 너 공부를 그 아이처럼 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처럼 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처럼 공부를 못해. 저는 이 아이는 뭐 점심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내신을 해가지고 뭐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모든 것들을 다 탄탄하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느라고 끝나면 아이가 내신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으로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제가 이제 성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라도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공통문항입니다. 수원, 수투는 문과든 이과든 같이 공통문항 그런 건데 21번이에요. 21번인데 아이들이 얘가 되게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예문에 보면은 명제, 참, 거짓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명제가 뭔지 참이 뭔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오래되다 보니 까먹어요. 까먹다 보면 누가 천천히 많이 준비했냐에 따라서 그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저희도 아이들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것들은 계산 과정이 많이 묻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진 않는데 점점점 아이들이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트렌드가 완전 또 바뀌었다고 해서 막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형이 매번 나왔었는데 도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4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또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수원하고 수투 이렇게 나오면 22문항이면 비슷하게 나와요. 11문제, 11문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도형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많이 내요. 근데 그 도형은 사실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원 나오고 피타 나오고 이런 것들부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3학년 아이 중에는 뭐 이제 내신이 3등급인데 그 애는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어. 그냥 논술하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작년에 저 여름방학 때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저 피타도 몰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뭐 했냐니까 뭐 하나도 안 했어. 1학년까지 전혀 몰라요. 그 대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학년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숙제라든지 이런 것 좀 공부 잘 해오면 이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뭐 내신도 포기를 했었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도 뭐 공부에서 2등급 그냥 맞고 있고 그리고 뭐 수능도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공부는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꾸준히 계속 밟아가는데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다른 과목이 또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수학이 안 되니까 뭐 탐구도 잘 안 돼. 근데 점점점 아이들의 문제가 이게 지금 보면은 문제는 이제 이게 B3거든요. 큰 종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해설이 이렇게 길어요. 해설이 긴데 이것도 좀 짤막하게 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좀 줄여놔서 6월 모의고사는 풀이가 없어요. 풀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를 이렇게 지금 제가 좀 해놓긴 했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선뜻 보기에는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21번, 22번 필요 문항 점점 좀 쉬워지고 있으니까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안 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이면 100점, 거짓이면 0점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0점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참이면 10점, 거짓이면 0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참이면 1점, 거짓이면 0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냐면 찍었대요. 찍었는데 44로 찍어요. 44 나올 수가 없어요. 111 아니면 101, 110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문제조차가 아니고서 그냥 41이라 찍었대요. 그러면서 맡기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 풀이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쉬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는 1학년이지만 글씨 느린 거 그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풀이 긴 거 중요치 않아요. 이게 지금은 얘가 뭐 이제 공통이니까 수학수트 공통이니까 그런데 이전부는 이거 더 길어요. 더 길다 보면 아이들이 써는 거를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풀어놓고서 다른 답을 썼다는 얘기는 풀이를 자기가 이제 알아오게끔 쭉 내려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여기저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학년 때하고 애들 많이 고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배경고 시험지를 넣어놨어요. 배경고 시험지는 사실 이제 한 장 반이에요. 한 장 반인데 잘 안 보이는데 한 시험지 안에 첫 장이 12문제가 들어있어요. 네, 아이들 좁아서 이거 쓰지 못해요. 좁아서 쓰지 못하는데 뒤에 이 네모낭이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네모낭 중에서 한 문항 맞으면 4등급, 두 문항 맞으면 3등급, 이제 세 문항 맞으면 2등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도 부교재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문제를 해요. 그래서 부교재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좀 꼬아서 많이 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 우선고 같은 시험지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4문제씩. 그리고 맨 마지막은 좀 이렇게 널찍하게 문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쓸 수 있게끔 잘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그게 좀 배경으로 좀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은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씨도 느려, 풀이도 길어,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냥 놔두셔라.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여기다 끝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논술형까지 푸는데 19문장이었어요. 근데 25분 걸리고 나서 다른 것도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틀려가지고 잘못 써서 틀려가지고 지우는 것보다는 조금 느려도 암산하지 않고 길게 내려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아이들이 깨끗하게 좀 천천히 잘 알아보도록 쓰는 것들이 지금 1학년에서 좀 많이 연습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합니다. 망체는 뭐 30%까지 수행평가를 주는데 아이들이 수행평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해도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든지 시험을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아니면 문제를 주어줍니다. 문제를 주어줘서 이렇게 뒤에다 붙여놓으면 이거를 교육과정에 맞게 꼼꼼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조금만 틀렸다면 그냥 다 감점을 시킵니다. 어차피 문제를 다 줘야 되겠는 상황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 팀장님이 아이한테 설명을 해준 건데, 그냥 사실 요즘 다 패드가 있으니까 패드에다가 위에다 써서 보내주고. 근데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해서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칠판에다 써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공식적인 걸 이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일이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그냥 뭐 물어보면 그냥 뭐 학교에서 이렇게 낸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등하시 하는 애가 있어요. 지금 3학년 아이인데 누군고 다니는 학생인데 학교 신분은 하나 두 개밖에 안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신이 나쁜지 몰랐는데 수학이 4등급이에요. 그렇지 4등급이니까 물어보니까는 수능특별 전나 저는 그렇게 왜 안 하냐고 쓰면 내면 되는데 귀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를 아이들한테 좀 많이 도와줬는데 그전에는 이제 기아가 이제 수행평가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컴퓨터로 해서 교육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할 테니 뒤에서 영상을 찍으라고 얘기했어요. 찍어서 그대로 발표를 해라. 그러면 다 점수 주는 건데 왜 그거를 안 맞추려고 하냐. 사실 저희도 입장에서도 이거 하나하나 해주기도 좀 귀찮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 이런 데서 점수 좀 맞아주면 문제에서 하나 실수하는 것도 이 수영평가에서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평가를 잘 챙기도록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어떻게 어머니에서 좀 많이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저희가 이제 영광 컬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방학 때부터 저랑 이제 팀장님이랑 T반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반은 고1 T하고 고3 전반을 맡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학원 원장님 전에서 제가 잘하는 애들만 낳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애들을 부족한 애들 낳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새해가 잘하면은 진짜 잘하는 애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이제 옆에서 잘 챙겨주고 좀 하도록 많이 제공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부족한 아이들도 더 손이 많이 가요. 그렇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족한 아이들이 원장이 맡으면 더 잘 챙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충 많이 하진 않아요. 보충 많이 하진 않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제가 시간이 된다면 계속 부르긴 합니다. 불러서 이제 여기까지 했냐 안 했냐 잔소리는 많이 해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제량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성도 약대 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3학년 때만 이제 저한테 여기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 사진을 보냈어요. 3학년 동안 문제 푼 책을 사진을 보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책이 이렇게 뭡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져왔더라고. 이제 사진 찍어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긴 했죠. 그랬으니까 약대를 갔지. 또 부흥고에서 이제 수의학과 간 여학생은 손에 굳은 살이 여기가 보였어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아이는 제가 어머니들한테 올 때마다 이 아이처럼 좀 얕고 좀 그랬으면 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딱 시험 대비가 되면 그 전에 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정표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숙제 오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 그걸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시간 언제 되십니까? 왜냐면 질문 있어요. 그러면 그 숙제들이 다 해요.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가 푸는 거 하나하나 다 보라고. 그렇게 아이가 좋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대고 얘기했어요. 너무 얇은 거 아니냐.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할 거냐?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먼저 설명 들었으니까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어떤 애에서 또 고민을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좀 얕고 사실 남한테 저한테도 보면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애들도 봐주면 좋은데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할게요. 와서 잠깐이라도 하고 와서 자기 푸는 거 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보라고 얘기하고 다른 애들은 틀린 거 다 지워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100점 맞은 애가 80몇 점, 90점 이렇게 공교준 다녔는데 그렇게 맞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공부를 못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번도 수학이고 모의고사하고 내신이고 1등도 안 맞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그 아이를 딱 그 서울대 선배들이 딱 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 몇 수에 있냐? 나가서 저 현역인데 그러니까 다 같이 박수 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수학하면 재수하고 상수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라고 찾아왔는데 제가 손 한번 보자고 얘기했어요. 여기 또 무슨 소리 싸우서 대학에서 공부 엄청 하는구나. 아저씨 대학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 가서 술 마셔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도 이제 커리가 이제 이런 커리로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고등화를 시발을 먼저 다져줘요. 방학 때 저희가 이제 지금 고민 중인 뭐냐면 방학 때 이제 아이들 그 PTT라고 해서 여기서 아이들 모아놓고선 그 조교 듣고 선생님들 질문 받고 그래서 자습을 시켰어요. 10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뭐 방학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을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실장님이랑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디 뭐 백문고 같은 경우는 뭐 3일밖에 되지 않고 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번에는 인도고등학교도 방학이 짧아서 그리고 학교마다 어떨 때는 7월 10 며칠에 시작해서 뭐 8월 초에 끝나는 학교가 있어서 이건 좀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근데 방학이 짧고 저희가 이제 추석을 보니까 추석이 9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부 시험 빨리 보는 학교는 추석 전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하를 방학 동안 한번 다 끝내려고 합니다. 모든 반이 다 고등하는 방학 다 끝나고 개학하면 중간고사 시험 보면 다시 진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미적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는 이제 수원 여기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능 과목이고 내신도 2학년 되면 아이들 내신이 이제 많이 또 바뀌어요.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고등학교 고등수학 상하를 못해도 애들이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원하고 수투를 아이들이 이제 이게 수능이고 사실 이제 1학년 거보다는 저는 입장이 수원 수투가 더 편해요. 그냥 모의고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는 그냥 수업 진행하고 시험지 나눠주는 것도 모의고사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평촌부는 제가 이제 평촌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부교재라고 해서 세트를 나눠줬는데 수능 특강을 요구를 해도 그 사람 수능 특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풀이는 하냐? 풀이 안 하냐? 그러면 학교에서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그 스텝 3 부분은 잠시 나왔죠. 먼저 여기부터 잘 이해해야지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뭐 내신이나 수능이나 별반 다르게 없어요. 그냥 고3 수능으로 같이제로 그냥 진행합니다. 3학년 때는 뭐 모든 과정들이 다 수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H반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수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학 때 고등수학 화 다 끝내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시험 때릴 때 진행하고 수투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신 때릴 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함수 고등화를 이제 2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투 한 번 진행해서 다 마무리 짓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시작을 하면 미적분은 순전히 계산이에요. 계산이기 때문에 이 수투에서 나오는 미분 적분만 잘한다면 미적분에서 나오는 미적분은 계산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 선행을 할 때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을 할 때는 무조건 계산. 미분할 줄 알아야 되고 적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아이들한테 보고선 써서 외우지 말고 문제 풀 때 찾아서 외우라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것들을 좀 확인시키기 위해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는데 8문항이에요. 8문항인데 6문항만 정도만 맞아도 확통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애들이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표점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H반도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수능으로 진행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원반 아이들 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긴 합니다. 그래도 방학 때는 이제 고등화 진행하고 수업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족한 아이일수록 현행만 하다 보면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들 말고 새로운 아이들이 고등화 이제 지금 기말 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중간고사 시험 보면 나오고 그 이유는 하나도 안 배워요. 최소 한두 번은 해야지만 문제 풀 때 지금 시간도 좀 절약도 되고 좀 어려운 문제지만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선생이 한 학기만 좀 빨리 가서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한 아이들. 그런 아이일수록 자기네들은 이제 뭐 계산도 느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도 잘 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수학이 똑같은 표현인데 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서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좀 부족하다 보면 서로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물어보면 문제 뜻을 이해했냐? 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왜 모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 문장을 얘기하면 너가 배웠던 내용을 얘기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10명 중에 한 5명은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질문이 넘어가요. 3학년은 많이 틀렸습니다. 학교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인도고등학교가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가 있는데 인도고등학교가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학교 자체에서만 시험이 어려웠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부교재가 있어요. 이 부교재들 보니까는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숙제 검사를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교과서가 있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에서 해내는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과서 위주보다는 부교재 위주를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그 외라는 얘기는 그냥 다 모의고사에서 냈던 얘기예요. 우선고 시험도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과서 그거를 교과서로 나가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따로 모아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고 같은 경우는 보면 또 그 외라고 되어 있는 건 다 모의고사. 그래서 보면은 아예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맞힌 유사 문제 맞힌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된 사례들을 보여드립니다. 배경고입니다. 배경고는 이제 국유재산 많이 내고요. 그 외에는 다 노인공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내문항이 제일 어렵고요. 학교가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어서 일부 아이들은 그 맨 끝에 내문항을 잘 찍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비율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이렇게 써요.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 자기가 다 맞았다면 그게 좀 통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내문항인데 지난 중간고사 때 5번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문제 풀 때 5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5번을 했는데 맞은 거 어떡하고 얘기해볼까요? 우상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거고 성문고입니다. 성문고. 부재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6문항이고 군문항입니다. 그 외에는 다 수준제, 모의고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일 범위가 많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면 다른 아이들은 그냥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까지 있는데 한 단원이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에 이제 성문고 애들이 있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지 않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문고 아이들 이제 할 때는 조금 옛날 문제들을 좀 많이 풀긴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 서술형 두문항을 가지고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는데 좀 사례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전문 선생님이 몇 분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두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그래? 그분들이 좀 위주로 좀 시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40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부흥거라든지 인동이라든지 새로운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들 보시면 문제가 확 바뀌어요. 그 전에도 그 졸업생 중에 한 학교 다닐 때 부흥거 아이들도 여선생님 보시는데 진짜 이쁘시대요. 근데 문제를 되게 어렵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 시험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는 국어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렵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원리학계라는 이제 2학년에서 원리학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거 수능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은행에서 생각하는 그런 계산 방법이랑 달라요. 그러면 수능에서 모의고사를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부흥고, 그러니까 배경고, 신성고, 성고 아니니까 우성고 그런 데는 안 내요. 근데 일부 청총고, 그다음 성문고, 그럼 꼬박꼬박 냅니다. 그러니까 지수로고의 활용이라고 해서 문제 읽고서 길게 읽고 나서 뭐 과학, 뭐 중력이 어쩌고 막 써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시가 새로 사는데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데 트렌드를 좀 맞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생판 아이들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 낭비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마다 다 시험 보기 전에 요것만 이제 좀 풀고 가자라고 해서 문제를 나눠줘요. 그래서 요거 제대로 풀고 이제 검사 받고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난이도 해가지고 이제 유사한 문제 나옵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느끼기엔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중간고사, 이건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똑같아요. 답도 다 똑같아요. 아니, 단합이 이 범위 수치가 다 똑같은데 전날에 하고 있거든요. 딱 보고 나서 여기 끝에 보면 이거 풀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아이들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가 프린트가 있는 경우에는 뭐 우성고하고 그 다음에 부흥고는 그 밴드라는 데 올려줘요. 배경고가 클래스터로 올려주면 그걸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내면 제가 그 문제를 아이들한테 계속 학교에서 뭐 도장 찍어서 했대요. 안 믿어요. 계속 나눠줘. 계속 나눠줘. 처음에는 다 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맞으면 좀 쉬운 거 빼고,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종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야, 종이가 아까운 게 중요하냐 지금 하나 더 나오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한 번 풀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애들이 다 풀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기준이 나오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안 했어요. 그냥 그걸 한글로 편집해서 똑같이 해줘요. 근데 또 재미있어요. 그것처럼 아이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요 종이에서 이 종이가 바뀌면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반복학습이 내신이 그래서 따기가 힘들죠. 뭐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내신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사만 딜단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는데 한국사만 딜단해요. 그래서 한국사에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국사가 공부되게 들려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 다른 공부하는 거 한국사만 파는 애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이기려면 한국사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 제가 가끔씩 그 진도 이제 시험 날짜를 받으면 좀 학교에서 너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과목은 국어는 한 과목 혼자 보고 수학은 2학년 되면 수학이랑 화학이랑 같이 수학이랑 물리랑 같이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수학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면은 수학이랑 암기 과목이랑 같이 넣는 거야. 1학년들도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학교는 수학이랑 한문이랑 모르는 그러면 갑자기 공부하다가 저 한문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저는 이제 수학은 좀 일찍 봤으면 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이 다른 과목 하느냐고 꿈을 빼고 며칠밤을 새고 힘들어해서 오면은 힘들어가지고 그냥 기운이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날 보거나 둘째날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날 보는 애들은 또 주말 껴서 보는 애들 그런 것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동학부입니다. 동학부가 점수식으로 예전에는 사실 이제 동학부 하면 삼천고, 동학부, 이렇게 인도원고 시험 심각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명여고는 놓지는 않았는데 양명여고 요번에 그 아이들이 저희 이제 중3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 지원할 때 저 양명고 써서 내신 1등 받아서 수시로 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명고 절대 쓰지 마라. 절대 쓰지 말아라. 왜냐면 그것도 좋지만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그러지 양명고는 선생님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 이렇게 양명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다 아실 건데 100점이 3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면 2등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그런 학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관심 있게 좀 해주고 푼트 좀 만들어주고 해주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분들이 좀 되셔가지고 양념으로 지금 뭐 아이들 좋은 아이들 많이 가서 이제 좋은 아이들을 배출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 시험 너무 쉬우니까는 안 해요. 잘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수학은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못 가는 것 중에 하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이제 양명고하고 양명고 제일 많이 하는 게 클래스트가 있어요. 다른 학교랑 연구하고 해서 하면 수행평가 잘 쓰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시간이 좋고 그래야지만 수행평가를 생기부터 좋을 게 아니냐. 그걸 써야지. 먼저 이거부터 챙겨봐.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3학년 때 다 챙겨줘. 올해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3학년 아이가 있고 작년에 그 아이들도 보면은 3학년 때 이제 이 아이들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3학년 잘 챙기면 수업평가를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직접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입시 대회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이름이 내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 말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나갔대요. 그러면 그냥 1등을 줘요. 요 수행평가도 거기다 욕 아니거나 다른 거 써도 그거만 안 쓰면 다 맞춰줘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아이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무슨 부장이며 수학 부장이며 그런 거 그냥 시킨대. 네, 시키고 또 수행평가도 뭐 이제 대회 같은 경우도 뭐 나가라고 얘기하면 그냥 참여만 하면 다 기회해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행평가도 2학년 때까지만 길을 쓰고 하더니 3학년 때는 다 챙겨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관리를 들어가면 그게 좀 잘 해주는 데가 있을 때 근데 관리를 좀 못해주는 학교가 좀 대경고에 있긴 해요. 그 얘기 중에 하나는 고3 담임은 사실 아무나 맡기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분가를 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기간제 강사죠. 기간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맡겨요. 그래가지고 3학년 딱 해서 자소서를 써주고 그것도 생각도 잘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접었을 때 대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배경고하고 신성고하고 그 다음에 중고는 아이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 고등학교 4년 다닌다고 기본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재수하는 비율이 제일 많아요. 신성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내신 잘 따서 대학 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공부해서 정시로 가려고 많이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거 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치려고 칭찬하긴 한데 흥청고도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게 다 모의고사에서 그냥 숙제가 됩니다. 이제 학교가 시험이 쉽지 않고 서술형 두 문항인데 여섯 문항 6.6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모르면 그 위에 있는 조건이라도 써라. 1점이라도 줄 테니 그냥 쓰지 말고 다 붙게 해서 그거 찍어서 1점 맞느니 이렇게 항의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16문항이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 18문항이죠. 100점이 5점. 두 문제만 틀리면 8점 됩니다. 점점 이제 100점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처럼 25문제 내고 하나에 4점 이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4.3점, 5.2점 이렇게 되는데 시험이 학교마다 또 생각 달라요. 어려운 문항을 100점을 크게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쉬운 문항을 다 맞아서 100점을 크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1번 틀린 아이랑 맨 끝에 틀린 이제 뭐 10부터 틀린 아이랑 했더니 전 1번 틀린 아이가 점수 낮을 줄 알았는데 1번이 5.9점인 거예요. 뒤에는 4점이었죠. 생각이 있는 건가 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맞힐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잘할 수 있게끔 또 공부하게끔 노력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경향이 좀 없잖아요. 시정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서술형 세 문제 25문항인데 아이들한테 서술형 쓸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교육과정이 아니어도 쓰면 나중에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교재는 1학년 때는 1등 수학이고 2학년 때는 블랙말이고 아이들한테 보면은 이제 부교재를 많이 다 풀어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풀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리고 신정고에서 이제 수행평가 말고 아이들이 뭐 발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점수 해가지고 숙제를 잘한다든지 그런 점수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신정고는 나와서 이제 문제를 1등 수학을 발표할 사람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풀면은 점수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교재가 끝나가는데 이제 부족한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발표를 못해요. 그러면 그 받을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신혼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날짜를 제가 이제 물어봐서 너는 무조건 이거 한다고 얘기해라. 먼저 무조건 이거 한다고 하고 나서 내가 해줄 수 있고 아이들이 질문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써줘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많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부은 거예요. 부은 거는 이제 프린트가 부교재가 없어요. 그냥 프린트만 나눠주는데 그게 다 이제 교과서예요. 근데 학년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학기 때는 그 선생님들이 그 스텝 구멍을 펀치를 풀러서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홀에 맞게끔 껴서 파일에 껴서 가지고 다니게 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요번 2학년은
아예 그냥 필터만 나눠주고, 지금 올해 3학년 그 선생님들은 교재를 만들어주고, 찍어서. 그런데, 뭐, 학년마다, 학기마다 뭐 선생님들이 좀 다르긴 한데, 논술형이 이제 두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문항을 진행했으면서, 이번 중간고사는 국문고가 시험이 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도 그랬고, 2학년도 그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14번부터는 뭐 얘기를 했대요. 14번부터는 시험이 많이 어려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진행이 되는 저는 이제 간략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끝나고서 다시 한번 말씀